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량입니다. 이번 강의는 312강이고요. 화살시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시자는 우리가 15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어원은 말 그대로 화살입니다. 그림에 보면 화살의 그림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모양의 활과 좀 더 두껍게 이렇게 생긴 모양의 활과 끄트리는 삐쪽하고요. 뒤쪽에는 잘 날아갈 수 있게 이렇게 털이 달려있는 형태가 전통적인 활의 모습인데요. 여기 글자에도 보면 이런 모양과 그 다음에 앞에 쪽에 삐쪽하지 날아갈 수 있게 생긴 이 모양이 지금의 활 모양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윗부분에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활이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과 화살의 그림을 합쳐서 화살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알다, 지,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지의 지입니다. 자, 알다, 지. 일단 음은 화살 시가 세월이 지나면서 일단 음은 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에 대한 음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오른쪽에 입구에 있는데요. 자, 입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다 에서 알다라는 의미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로는 지능, 인공지능 그러죠. 그 다음에 지식, 공부해서 알게 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지의 지자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알다 지를 배웠죠. 그래서 이 글자의 음은 일단 지라는 건 확인이 되었고요. 아래쪽에는 해 일자가 붙어 있는데요. 한문에서는 종종 해 일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해서 사람의 입모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를 띌 수가 있는데요. 마치 이런 형태의 모양이 해 일자와 많이 유사해서 사람의 입으로 종종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입을 아는 것으로 말하고 또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취득하게 된 삶의 지혜, 우리 지혜라는 말을 쓰죠. 살면서 알게 된 거,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 자, 위와 아래나 아는 것을 말하는 건 매 마찬가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걸 보고 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거는 삶의 지혜 할 때 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다 지의 지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잃어버리다 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짰다 다닙니다. 자, 잃어버리다 실. 어원은 손에서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는 모양을 만든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것을 글자로 상상해서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한문에선 때로는 어원이나 그림으로 막 어렵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모양자와 비슷할 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때로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글자에 보면 이 꽁지 부분만 빼고 본다면 화살 시와 똑같죠? 그래서 이 꽁지만 넣은 부분만 다르지만 꽁지가 추가되어서 화살 잃어버리다 실이 된다. 그냥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글자는 실패, 성공의 반대죠? 그 다음에 실수. 깜빡 잘못한 거 보고 실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짧다 단이 있습니다. 짧다 단자를 보면 왼쪽에 화살시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콩두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보면 화살이나 콩이나 보면 사람의 팔 길이 정도 되죠. 사람의 팔 길이를 사람마다 거의 팔 길이가 많이 비슷한데요. 옛날에 치수를 잴 때 사람의 팔에 비유해서 이게 몇 개냐라고 길이를 종종 재곤 했었습니다. 45강에서 우리가 콩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어원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서 이렇게 콩의 모양을 가져왔고요. 글자를 보면 마치 한글의 이렇게 묘자와 많이 비슷하죠. 묘자 모양의 위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 오른쪽에는 콩대 모양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 두고 콩대의 길이 위와 아래의 길이를 본다면
사람의 얼추 사람의 팔 길이와 굉장히 길이가 비슷하겠죠? 콩도 사람의 팔 길이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화살도 사람의 팔 길이와 비슷하고, 둘 다 길이는 어떤가요? 짧습니다. 그래서 짧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고요. 짧게 말하라, 간단히 말하라 할 때 간단이라는 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다 실, 짧다 단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결의 친척 족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로 하나 글자를 배울 건데요. 나붓기다 언자입니다. 자, 나붓기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인다, 나붓긴다 같은 말인데요. 펄럭인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깃발 하나를 보고 뒤에 사람들이 졸졸졸 이렇게 따라오죠. 자, 옛날 전쟁에서는 장군님의 깃발을 보고 병사들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지금이야 무전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전을 해서 뭐 부대들이 움직이지만, 옛날 전쟁에서는 긴 막대기에 펄럭이는 그 깃발만 보고 병사들은 그 깃발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나붓기다 언자를 보면 이렇게 일단 앞에 네모방이 들어가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사람 인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들의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모방자는 일단 25강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원은 쟁기였고, 쟁기를 가지고 논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동서남북, 그리고 네모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본다면, 그럼 여기에서 네모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네모는 펄럭이는 이 깃발의 이 네모의 의미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자, 네모방에 대한 설명은 되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 뒤에 졸졸졸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서 사람 인자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붓기는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온다. 졸졸 따라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체, 그거를 보면 친척. 자, 혈연으로 모여있는 거죠. 또는 결의, 우리 한민족 결의 이런 말 하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붓기다 언자를 제외한 부분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화살시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나붓기다 언과 화살시의 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의 친척 족이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단어로는 가족, 자, 엄마 아빠 중심으로 모여있는 거죠. 친족, 사촌 팔촌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의 친척 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2강에서 화살시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